선생님 반지하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반지하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수익률 쪽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집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 멈출 게 아니고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요 반지하의 역류와 곰팡이 정도는 언젠간 만나도 만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불허가로 피한다기보다는 한 번은 그래도 넘어봐야 될 산이 아닐까. 그러면 그 언덕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산을 날아서 넘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꾸 내가 기어갈 생각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요. 역류. 솔직히 역류가 제일 무서워요. 여기 살던 사람이 괜찮다 그랬다며 가끔 한번 되는 거라며 네. 그럼 그때 하면 되지 뭐. 좀 벌어져야도 않은 일을 왜 자꾸 고민하는 거야. 할 게 많은데 그건 지금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옆집이 잘 살고 있잖아요. 옆집이었으면 나는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옆집보다 더 옆집이 역류에 더 안 좋은 집이야. 익숙해졌네요 선생님.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크게 고민해서 그래. 지금 열어보고서부터 잠을 계속 제대로 못 자서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오랜만이구만 이건데.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부천 소사구 원미동입니다. 부천 소사구의 원미동. 부천에서 핵심 지역을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의 이상적인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도 좋고 외관에서 집도 봤는데 좋은 반지하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관리도 너무 잘 되고 현관 앞에 CCTV까지 있는 맞습니다. 이런 반지하는 안의 모습이 어떨까 기대가 됐었는데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걱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다. 맞습니다. 네.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같이 집을 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작가님 수업은 작년 11월에 듣고 만난 지 7개월 만에 네. 뵙는 거네요.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선생님.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입찰을 하고 있어요. 오, 지금도 네, 지금도. 이번 주는 아직 안 했는데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집을 늘려서 현재 낙찰받은 게 몇 개예요? 지금 이 집까지 등기 전에 했으니까 4개 4개. 그러면 여기 4번째 주택인 거고 3개는 임대가? 세팅이 다 완료됐습니다. 임대가 다 됐다. 네. 그것도 월세로. 월세로. 거의 다 인천 쪽으로 한 거죠? 인천 2개 그리고 광주 하나. 거기 주워 먹은 거? 네, 맞습니다. 단독으로? 네. 그것도 들어왔군요. 네, 그것도 주워 먹었죠, 진짜. 이게 왜 단독이었지 했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요. 집도 너무 좋고 시세도 너무 좋은 지역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재는 3개 월세를 받고 4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월세도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누구보다 부동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네. 그리고 투자한 기간도 그리고 시행착오도 꽤 맞습니다. 있었다고 생각도 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 그리고 상처가 네. 꽤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우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맞습니다. 반지하에서 이 유튜브 타이틀은 눈물이 많은 남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하면서 반지하에서 한 번씩 울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제가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예요. 경매를 하면서 반지하 투자 그리고 월세 투자를 하면서 몰랐던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생각이 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곰팡이 뒤덮인 집 안에서 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반지하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반지하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수익률 쪽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물건만 보고 우리는 간다기보다 지금 투자로 멈출 게 아니고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요 반지하의 역류와 곰팡이 정도는 언젠간 만나도 만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불허가로 피한다기보다는 한 번은 그래도 넘어봐야 될 산이 아닐까. 그러면 그 언덕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산을 날아서 넘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꾸 내가 기어갈 생각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때 시세 차익 투자하면서 지방도 맞습니다. 매주 막 다니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네. 정신력으로라면 뛰어넘지 못할 산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제가 선생님 한마디 하니까 제가 너무 부연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11월, 작년 11월에 만났었던 거고 네. 지금 낙찰은 4채 받은 거고 네, 유통업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감정 노동자.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감정이 되게 메말라 있던 사람인데 감정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처럼 뭐 슬픔이 기쁨이 이런 눌러져 있던 감정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올해 40살의 직장인입니다. 40살이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한번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성과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하신 게 지금 투자 경매로 하신 지는 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몇 네. 년 된 거 아니야? 지금 경매로 본격적으로 제가 경매를 배워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한 게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파트 아파트 쪽으로? 시세 차익만 하다가 그리고 성과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 낙찰을 되게 받기가 어려웠다. 네. 그 얘기 했었죠. 한 번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등까지 한 번 해봤어요. 최고 성적이 네, 최고 2등. 성적. 그때도 허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매가 기회가 나한테 조금씩 오고 있구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등수가 올라갈수록 네, 맞아요. 네, 감이 생기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입찰을 더 본격적으로 지역을 넓혀가지고 이제 제 주거 지역에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데를 다 해봤는데 일주일에 4일 임장 5일 입찰 이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잠깐 내려놨었어요. 그때 와이프하고도 좀 사이도 안 좋아지고 투자를 너무 열심히 치우치다 보니까 맞아요. 삶이 없으니까 고민을 그래서 엄청 많이 와서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이제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서 야간 근로도 한 7년, 8년 정도 했어요. 완전 풀 야간. 진짜 허리도 너무 아프고 병원도 너무 많이 가고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는데 우연찮게 작가님의 제잡은 그 영상 알고리즘이 경매로 떠서 이거 뭐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 또 알고리즘이 작가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잘못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이제 책을 먼저 하나 사서 읽어보고